조간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첨단 공정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기업이 대만에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반도체 업체 A사가 한국과 대만의 신제품 연구 개발과 첨단 반도체 설비에 각각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에선 대만보다 한 해 850억 원, 33.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최저한세를 적용해 법인세 3,400억 원이 부과되는 반면 대만은 각종 공제 덕에 최종 세금이 2,550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특히 2029년까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반면 K칩스법의 주요 혜택은 내년 말 종료돼 장기 투자일 경우 양국 간 혜택 차는 더 벌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달 초 산업혁신조례 수정안, 이른바 대만형 칩스법을 시행한 대만이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인도가 찐쌀과 바스마티 수출까지 규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찐쌀에 2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5일 고지했습니다. 고시일 오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기한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이어 지난 27일 바스마티 쌀을 톤당 1,200달러, 약 160만 원 이하에 수출하지 말라고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비바스마티 백미가 고급 바스마티 쌀로 둔갑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 쌀 가격이 이달 초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쌀 공급국인 인도가 수출 제한을 이어가면서 아시아 쌀 가격 상승세를 더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은 세계의 공장, 중국의 공업이익이 연달아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이 실현한 이익 누적액이 3조 9,439억 8천만 위안, 우리 돈 약 71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연간 15.5% 쪼그라들었습니다. 소유별로는 국유기업이 이 기간 1조 3,805억 9천만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20.3% 줄었고 주식제 기업은 2조 8,835억 6천만 위안으로 연간 16.6%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이익 감소폭을 보면 에너지 생산 공급업이 38%로 가장 많이 위축됐고 이어 광업과 제조업이 각각 21%, 18.4% 줄었습니다. 수출 부진에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 위기에 놓인 공산당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도 경제 전반에 들이운 그림자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의 곳간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합은 210조 2,701억 원으로 6개월 만에 14조 9,016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삼성전자로 17조 6,836억 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HD현대오일뱅크는 현금 보유액이 1,764억 원에서 5,208억 원으로 195.2% 늘었습니다. 기업의 비상금이 주머니가 홀쭉해진 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사이클 다운턴, 그리고 중국 리오픈 이유가 부진 등으로 쌓아놓은 현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자 기업들은 다른 기업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해외 법인의 본사 배당액을 늘리는 등 실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중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 8,867억 원으로 7월 말과 비교해 한 달 만에 2조 210억 원 불었습니다. 특히 50년 만기 초장기 상품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만 1조 1,0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품 가입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에
막히기 전에 대출받자는 불안 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